안녕하세요. 더 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 신장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신장질환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어요. 제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장질환, 신장기능, 만성심부전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아마 사구체 여과율이 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구체는 신장에 들어있는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는 혈관이 돌돌돌 뭉쳐서 마치 좁쌀알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거기를 다 지나가서 소변을 만든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고 소변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크레아티닌이라고 CR이라고 써 있는 물질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이고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면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혈액의 농도가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크레아틴 보통 한 1 전후를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레아티닌이 사구체를 얼마나 지나갔나를 계산하는 게 바로 사구체 여과율이고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은 한 90에서 120까지. 15 미만이 되면 투석을 해야 되나, 신장이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나빠졌네 라고 생각해서 그 사이로 우리가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2단계, 60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사실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환자가 느끼는 것도 전혀 없고요. 피검사, 소변검사에서도 별게 안 나타나거나 어떤 때 검사하면 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인 게 보통입니다. 한 3, 4년 전에 저한테 온 젊은 여성 케이스를 이야기하면 30살이었는데요.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건강검진을 했더니 크레아티닌이 3이에요. 50kg가 안 나가는 여성의 크레아티닌 3이 굉장히 높아서 발견했을 당시에 이미 신장 기능은 3기, 만성 신질환의 3기를 넘어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 사인도 없는데 혈압도 안 높아요. 당뇨도 없어요. 고지혈증도 없어요. 집안에 신장이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전에 소변에 피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 전번에도 소변에 피가 조금 나왔어요. 심지어는 단백뇨도 많지 않아. 그랬는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크레아틴이 높은 걸로 나온 거죠. 그러면 신장질환을 나 이렇게 되기 전에 조기에 언제 발견했어야 됐던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변검사, 피검사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의하라.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가 있다면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포함하는 신장검사를 하셔야 된다. 이제 류마티스라든지 또는 루푸스라든지 베체디지즈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오랫동안 질병이 진행되면 신장질환이 같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신장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0대 초반의 여성도 제가 꼬치 물어봤더니 고모님이 신장이 나쁘셔서 투석하셨고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라도 나의 사촌, 큰아버지, 이모님 이런 분들한테 질환이 있었는지. 다낭성 신질환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는데 요거는 유전질환이에요. 그래서 신장에 물혹이 생기면서 신장의 정상, 그 사구체가 있는 정상 조직을 망가뜨리면서 나중에 신장 질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신장 질환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각 증상이 있으면 신장이 웬만큼 나빠졌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이제 소변이 붉은 소변이 나오거나 코카콜라 같은 소변이 나오는 경우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소변을 보고 났더니 어째 보리차 색깔이 나네요. 연한 보리차 색깔이 나네요. 이런 경우가 다 소변에 피가 섞인 경우일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게 소변에 거품이 나는데 단백뇨인가 봐요.
참 유명한 얘기예요.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많아지면 단백뇨라든지 피라든지 이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맑은 수돗물은 거품 없이 그냥 내려가는데 뭐 빨래를 빨았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이만큼 돼서 내려가는 거랑 비슷하지요. 거품이 나오는데 단백뇨가 없다고요?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네, 거품이 단백뇨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거품이 좀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나 한번 확인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눈이 부석부석하고 다리가 좀 무거워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혹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단백뇨가 있고 부종이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검진 때문에 정말 이런 경우 드물지만 정상의 한 50% 이하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없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되게 피곤하고 밥맛이 없어. 입안이 깔깔하고 괜히 속이 약간 메스꺼린 것 같고 음식을 받아들이지가 않네. 잠을 자려고 그래도 살포시 들었다가 깨고 꼭 머릿속에서 뭐가 자꾸만 나를 각성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피부가 건조하니 뭘 발라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소변이 되게 자주 마렵, 특히 밤에 자주 마렵네. 이런 증상, 이런 것들이 사실 신장이 나쁜 사람만 오는 건 아니에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56세 여성의 한 분 오셨어요. 30년 전에 20대 초반에 소변에 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아주 건강했어요. 한 1, 2년 전부터 피곤하고 잠이 깊이 안 들어.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부가 건조하니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50대 들어서 갱년기가 오니까 이게 다 갱년기 증상인가 보다. 환자가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이미 신장 기능은 4기를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몸이 보내는 사인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많이 피곤할 때. 동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괜찮다고 그럴 때 이거 말고 뭐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에서 주는 건강검진,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 절대 놓치지 말고 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셋째는 소변에 거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증상 중에 한 가지, 환자들이 자주 오는 이유가 내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나 허리가 아픈 지 오래됐는데 이거 신장 때문이죠?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만성 신질환의 대부분은 허리가 아픈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오래되고 근육 소실까지 있어서 자세를 바로 하기 어렵게 됐을 때는 혹시 모르겠죠.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질환에.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결석이 있을 때 소변줄을 결석이 꽉 막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있는 윗부분 신장에 점점점 붓겠죠. 오줌은 만드는데 막아버리면 붓잖아. 부으면 아파요. 무지른히 아프고요. 둘째, 돌이 지나가면서 그 신장에 내려오는 소변줄을 건드리면요. 이게 마치 산통같이 아기 날 때 아픈 것처럼 아파요. 근데 이거는 만성질환 아니잖아요. 급성질환이 돌만 빼면 되는 급성질환이죠. 그다음 또 아픈 거는 급성 신우신염이 있을 때 아파요. 신우신염이라고 그러는 거는 신장의 일부분에 세균 감염이 돼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랫배 쪽으로 막 엄청나게 아프고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깜짝 놀랄 만큼 아파요. 뭐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건 좋지만 허리가 아프면 다 신장병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특히 의료에서는 옆에 근처에 전문의들 많이 계시니까 가셔서 꼼꼼히 검사하시고 조기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병을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끝까지 가는 걸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